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이 되기도 전인데 벌써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광양과 순천을 비롯해서 전남 지역 일부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밤에는 열대야가 잠 못 들게 하는 바야흐로 한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럴 때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이나 부득이하게 건축 현장 같은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처럼 뜨거웠던 지난 8월 한 20대 에어컨 기사가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온열 질환 증세를 호소하면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갔지만 끝내 사망했는데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원청과 하청업체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숨질 당시 구인은 사고 3시간 전부터 냉방기기도 없는 곳에서 작업을 했고요. 숨질 당시 체온이 40도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유가족은 사고 당시 하청업체 관계자는 119 신고 등 즉각적인 조치를 늦추고 가족에게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면 신속한 구호 조치가 우선인 온열질환 환자에 대한 업체 측의 대응이 과연 문제가 없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노동계는 노동당국이 면죄부를 줬다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폭염특보 상황에서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 면밀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오늘의 인터뷰, 도정 소식, 이슈책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6월 30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네, 첫 소식은 광양 소식인데요. 광양시가 최근 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지난 2년 동안의 일상경비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감사 결과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광양시가 공개한 감사 결과 보고서 어떤 내용이 담겼고 또 어떤 게 문제였습니까? 네, 광양시가 최근 각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일상경비 집행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지역 일부에서 광양시가 주요 감사 결과를 비공개로 처리해 보고서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렇군요. 광양시가 공개한 감사 보고서는 공직자들의 업무 추진비나 식비, 출장 여비 등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으로 특히 부적정한 업무 추진용 카드의 사용 여부까지 중점적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감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예. 이처럼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었지만 광양시는 광양시 전 부서의 2년치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 공개 감사 보고서에 기존에 공개된 보고서와 다르게 지적사항이 몇 건인지, 재정상 얼마가 환수됐는지 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었고 또 주요 지적사항도 상세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이 법인카드 결제 대금의 연체 등 회계 처리의 부적정이나 관내 출장 여비 지급의 부적정, 관내 출장 여부의 집행의 부적정 등 단 3건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만 덧붙여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보고서가 좀 부실하게 작성됐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반발에 대한 광양시의 입장이나 대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부실한 감사 보고서 공개 논란에 대해 광양시는 과거에 감사 보고서를 세부적으로 공개했는데 외부에서 고소와 고발이 계속돼 그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감사 결과 보고서는 개략적인 부분을 위주로 했고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정리를 해보면 예전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세부적으로 공개했는데 예. 공개 이후에 이 감사 결과 보고서가 외부에서의 고소 고발의 근거가 됐고 결국 감사 결과 세부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 광양시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지역 일부에서는 법의 감사 결과 공개가 원칙적으로 명시돼 있고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이 아니라면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부실 논란이 증폭되자 광양시는 언론을 통해 관련 규정과 공개 여부를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기존에 공개된 보고서의 총괄 지적사항 건수와 환수 금액, 또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건수와 금액을 공개한 내용을 보고서로 공개했습니다. 예. 이 광양시의 감사 보고서 비공개 논란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 측은 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감사인데 내용의 비공개 행위는 이 감사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정이라며 이 소송이 무서워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고소 고발 근거가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내용이면 더 숨기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문제 소지가 있는 행위라면은 뭐 감사 보고서가 아니라 이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순천 소식 듣겠습니다. 순천의 갯벌치유센터 건립 관련해서 시민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얼마 전 이 시간에 이 순천시가 절강습지 갯벌치유센터 건립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예. 시민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 건립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 반대 시위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예. 이 주민대책위는 시청 앞 등 지역 곳곳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대책위는 갯벌치유센터가 건립되는 순천만 절강습지는 지난 2009년 노관규 시장 재임 시절 갯벌복원에 공을 들인 곳이라며 이제 와서 그 자리에 건축물을 세우겠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며 자가당착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순천시의 갯벌치유센터는 당초 별량면 장산마을에 건립될 예정이었는데 지난해 1월 대대동 낭뜨정원 앞 절강습지로 부지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 예. 순천시는 이미 사업이 시작이 된 거라서 중단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네, 순천시는 절강습지 총 31,044제곱미터 부지 중 약 7%인 2,000제곱미터에 건축물이 건립될 계획이고 총 예산은 약 319억 원 중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로 이 국도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미 업체가 선정된 만큼 오는 2028년 개소를 목표로 사실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순천시의 이 같은 이 사업 강행 입장에 대해 지역 시민 대책위 측은 언론을 통해 절강습지는 과거 복원된 습지로 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순천시가 사업에 첫 삽을 뜨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자연 훼손이 시작된다며 사업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대책위는 절강습지에는 갯벌도 없고 이미 자연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공간인데 왜 굳이 건축물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순천시의 사업 부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여수 소식입니다. 공무직 노동자들과 여수시가 진행해온 임금 교섭, 결국 공무직 노동자들이 결렬을 선언했다고요? 네, 지난 주말 여수시 공무직 노동자들이 여수시와 진행한 임금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여수시가 계속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보일 경우 앞으로 쟁의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여수시 공무직 노동조합은 지난주 금요일에 열린 2025년도 임금 및 단체 협약 본교섭이 여수시 측의 반복적인 불수용 입장과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인해 부득이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수시와 공무직 노조는 기본급과 정액 급식비 인상, 세부 직렬 명칭 정리 및 업무 수당 신설, 상여금과 기간제 및 유사 경력 인정, 정년 연장 등 그동안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 사항 중 중점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예, 협상이 결렬되기까지의 주요 쟁점은 좀 뭘까요? 네, 여수시 공무직 노조는 이번 협상 결렬 사유에 대해 여수시가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공무원 기준만 적용한다는 태도로 일관했고 지자체의 재정 곤란 문제나 타 지자체가 사례가 없다는 이유 등의 추상적인 이유로 그동안 노조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특히 노조 측은 여수 씨가 실제 현장 노동 실태나 직무, 경력, 위험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교섭을 형식적으로만 진행했다며 노조 차원에서 본교섭에서의 절충안과 수정안을 제시하며 끝까지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수 씨가 단 한 건의 핵심 사안도 수용하지 않았다며 여수 씨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이 노조는 교섭 결렬 이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접수하는 등 이 법적 절차에 따라 쟁의 행위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노조 측은 여수 씨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에 여수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여수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서장 점심 모시기 등 조직 내 폐단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피해를 당해도 적극적인 신고나 상담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자, 자세한 설문조사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김동현 지부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수시 지부장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지부장님께서도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의 지부장을 하고 계신데 공무원이셨으니까 이 지부장 자리까지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예, 몇 년 차 정도 되십니까? 지금 지부장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만 한 게 지금 3년 차 하고 있습니다. 네. 공직 생활 하신 지는 25년 정도 되고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여수 시청 공무원 노조 조합원은 전체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현재 저희 노동조합 조합원은 1,900여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예. 지금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약 86% 정도가 조합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예.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진 다 저희 조합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프리랜서나 계약직 같은 분들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네,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자, 방금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설문조사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우선 들어볼까요? 매년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예.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외에 부서장 모시기나 인사 부분, 직무 관련 업무 등 직장 내 근무 관련하여 매년 여러 가지를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매년 공무원 노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설문조사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조사 결과를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죠. 결과를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을 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요. 전체 6.4%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이 직장 내 괴롭힘 공무원 조직 내에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사례들을 좀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네, 저희들이 이번에는 모바일이 아닌 예. 직접 설문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예. 사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뭐 다는 어려울 것 같고 그중에 네네네. 좀 인상적인 사례나 좀 심각하다고 판단됐던 사례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례로 보면요. 예. 법적 연병가 및 육아시간 사용 규제, 직원에 대한 폭언 및 모욕적 발언,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주를 이루었고 예. 기타 사항으로는 책임 회피, 따돌림, 회식 강요, 무시하는 발언, 업무 강제 지시 등이 있었습니다. 예. 책임 회피라는 것은 뭐 어떤 사례라고 판단을 하세요? 팀장급이나 간부급이 예. 어떠한 민원 업무가 생겼을 경우에 예. 그 민원 업무를 담당자가 처리를 못할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팀장이나 과장이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아예 나 몰라라 하는 경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책임은 고스란히 밑에 있는 직원들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 네네. 라고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 나왔던 거고. 많은 사례가 지금 한 80가지 정도가 이런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일단 뭐 시청 차원에서 혹은 노조 차원에서의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성비 통합 신고센터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정부에서도 전담 부서를 설치를 해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절차에 의해 신고 시 분리 조치가 우선 시행되어서 예. 조사, 결정, 법적 조치 등 사후 조치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노조로 접수되었을 경우에도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가해자의 이야기도 들어봐서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예. 시정부에 조사를 요청해서 예. 진행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아까 설문조사 결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다 상담이나 신고를 또 한 경우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신고가 많이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참거나 예.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조금 누그러뜨리고 이런 경우가 많지 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 보세요? 거기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예. 나오는 게 예. 신고센터 상담이나 신고를 한다는 대답이 낮게 나온 이유를 살펴보니까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또 신고자를 이상하게 바라본 시선이 두렵다든지 신고자 익명성 보장과 보복 또한 상사한테 조언을 구했을 경우도 참으라고 하고 도리어 인사상 불이익을 겪는다든지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대답하는 게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고를 했을 때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아질 걸로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참아버리는 경우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이런 사례를 좀 보셨어요, 지부장님? 제가 1년에 보니까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15건 정도를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 24년도에도 15건 정도를 상담을 해서 14건 정도는 다 해결을 했습니다. 중재로. 예. 신고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예. 이제 중재로서 이게 해결이 됐는데 예. 서로 상호 예. 이해와 소통이 약간의 부족이 있었던 게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갑질을 했던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사과를 했을 경우에 예. 피해자가 이해하고 넘어간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해하고 넘어갔다는 게 정말 진정으로 이게 해결이 됐다고라고 후속적으로 계속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노조 차원에서.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만남을 또 하고 있고 예. 한 번씩 또 연락을 취해서 후에 어떻게 지금 우리 직장 내에서 예.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이게 또 사실은 가해자 입장과 피해자 입장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뭐 피해자가 표면적으로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피해자의 마음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도 노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네. 저희들이 지금 신규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신규자 교육을 하고 있고 신입 공무원들 신규자 임용되기 전에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정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직장 내 괴롭히면은 갑질도 있고 예. 또 을질도 사실은 요즘은 을질도 있습니다. 네네. 갑질의 반대인 을질. 을질이라는 말이 요즘 나와요. 예예. 을질이라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게 해당될까요? 을질은 보면 사례로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거나 태만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고의적으로 상급자를 무시하거나 부서 내 갈등을 유발 또는 허위로 갑질 신고를 한 경우도 있고 동료 또는 하급자와 함께하여 상급자를 왕따를 시키는 행위 이런 사례도 있고요. 또 담당 업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시기 부적절한 연변과 사용 본인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민원을 일주일, 10일 기한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한을 무시를 하고 내 개인적인 업무
일로 인해서 연변가를 간다든가 이런 업무 처리를 해놓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경우도 상급자들이 봤을 경우에는 을질이다라는 사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상급자가 직장 내 을질로 이걸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을질로도 이제 가능하지만 본인들이 그 업무를 다른 직원이 떠맡아서 또 하는 경우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팀장이나 과장이 직접 이 업무를 또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해지면 문제가 될 거라고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또 하나 설문조사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게 이런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부서장 점심 모시는 날, 이 사실 같이 식사를 하는 날 이런 통합 화합의 날 이런 게 아니라 이 이름부터가 부서장 점심 모시는 날입니다.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날입니까?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부서장 점심 모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부서장과 점심을 함께 먹는 걸 무조건 점심 모시는 날로 얘기를 부르는 겁니까? 뭡니까? 한 과외가 팀이 5개 정도가 있다고 하면 월, 화, 수, 목, 금을 날짜를 정해놓고 팀별로 부서장과 함께 점심을 먹는 날입니다. 근데 이 점심을 먹는다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 거겠죠. 설마 비용을 팀원들이 냅니까? 네,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도 제가 겪었던 바로도 팀원들이 개인 돈을 각출을 해서 그 부서장과 함께 점심을 먹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 운영되고 있다고요? 네네, 지금 우리 설문에 보니까 이번에 올해도 25년도에도 부서장 점심 모시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운영한다가 지금 25년도가 12%가 나왔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근데 24년도에는 운영한다가 44%였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36% 정도가 이렇게 감소가 되었 3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서장 점심 모시는 날이 운영되는 부서에서는 지금은 또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좀 없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새로운 문화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한 부서에서 연락을 받기로는 부서장이 직접 자기가 먹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본인 밥값을 본인이 지급해서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좋은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런 사례를 다른 부서로 전파를 해서 직원들 간에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그 직원들의 돈을 걷어서 먹는다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없어져야 될 폐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직원들의 돈을 모아서 밥값을 계산했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걷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방식입니까? 미리 한 달씩 이렇게 돈을 팀원들이 각 그 서무나 담당자에게 이렇게 돈을 내놓는 방식이죠. 아, 그래요? 한 달에 그래서 얼마 그 돈을 정도 가지고 평균적으로 제가 예전에 있었을 때는 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네. 월급에서 10만 원, 20만 원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요. 이제 이게 적어지고 있고 지금 돈을 이제 부서장이 본인 밥값은 내는 문화로 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바라봤을 때는요. 일반적인 시선을 봤을 때는 정해서 이날은 무조건 부서장과 함께 밥을 먹어야 한다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있다라는 말 아닌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한 달이면 한 4번 정도는 부서장과 함께 점심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자체를 또 불편해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점심시간만큼이라도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먹고 싶은데 이게 왠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뭔가 좀 숙제하는 기분으로 맞습니다. 가게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좋은 본인이 부담을 하더라도 식사만큼은 편하게 본인들이 편하게 이렇게 먹고
쉴 수 있는 또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찌됐든 간에 점심시간도 우리 업무 시간 외로 예. 되는 건데 부서장과 함께 있다 보면 애로사항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나만의 시간을 이렇게 뺏길 수 있다라고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없애 네, 뭐 저희 움직임을 노동조합 좀 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아예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아니면 이제 근무 시간 내에 꼭 점심 시간을 활용하지 말고 차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갖는 그거 것도 좋네요. 굉장히 또 예.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차담으로 조금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알겠습니다. 유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서장 점심 모시는 날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여수시 의원 중에요, 베스트 의원과 워스트 의원을 묻는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누구라고 실명 밝히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예, 참여한 직원이 한 1,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고요. 예, 여수시 의원 중에는 베스트 의원으로는 여수시 현재 의회 의장님이신 백윤숙 의장님, 박성미, 민덕희 의원님이 뽑혔고요. 여성 의원님들이 그러니까요. 선전하셨네요. 예, 업무 능력 및 합리적 업무 처리, 리더십, 도덕성 및 청렴성 겸비, 또 직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배려 등을 베스트 선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랬군요. 이분들께는 굉장히 축하할 또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워스트 의원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워스트 의원은 마찬가지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없는 게 개인의 명예와 또 개인정보 등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사례만 저희들이 좀 모집을 예. 해서 예. 의장님에게 전달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 내에서는 누가 워스트 의원을 뽑혔는지는 알고 있는 공유가 된 겁니까? 공유는 안 되셨을 겁니다. 의장님에게도 저희들이 워스트는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의장님과 직접 면담을 통해서 예. 의원님들이 무리한 개인적인 뭐 업무 이런 걸 가지고 자료 요구를 한다든지 또 자기가 생각했던 일이 관철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시청에. 네네, 예. 공무원들에게. 그래서 이제 보면 개인적인 사업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의원님들 중에도. 그런 거 가지고 요청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의장님에게 전달을 하고 수정을 요구를 하는 보완을. 예, 보완 요구하고 시의원님들에게도 전달을 좀 해달라.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잘못된 내용들이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노동조합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또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좀 생각 중이세요?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건강하고 긍정적 조직 문화를 위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을지, 또한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등에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새로운 설문 내용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부서의 이런 내용을 시장님에게도 이제 전달도 하지만 예.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간부급 교육을 따로 시키고 또 밑에서는 을지를 또 안 하도록 7, 8, 9급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요청을 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게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가 또 굉장히 이슈화가 젊은 친구들에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저희들도 또 다른 기타 의견으로서 직장 내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재 스트레스를 업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93%가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직장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 이것도 앞으로는 정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직장에서 사측에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에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시민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시민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나라가 잘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어디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희들은 내년에는 예산을 그런 식으로 확보를 좀 해가지고 더 좋은 시청 공무원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시에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의 근무 환경을 좀 낮게 만들기 위해서 힘써주고 계시는 여수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김동현 지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오늘도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미리 왔다가 꼭꼭 숨어버린 장마 체크해봅니다. 미리 왔다가 꼭꼭 숨어버린 장마. 네. 자, 오늘 뭐 6월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날씨는 정말 7월 마지막 날처럼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네, 지난 27일 시작으로 광주 전남에 올 들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폭염특보가 나흘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광주 기상청은 오늘 오전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전 10시에 순천과 광양 지역에 발효한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낮 기온 최고 기온이요. 여수가 30도, 순천이 32도, 광양이 33도로 웃도는 기록을 했습니다. 맞아요. 낮 동안 내리쬐는 햇살이 진짜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여름 바람이라 느껴지는 게 뜨거운 바람이 막 그렇죠. 불어오는 느낌이고 네. 특히 차에 딱 탔을 때 너무 막 그 어이없는 웃음 나지 막, 않나요? 뜨거워 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그런 그쵸. 더위가 시작이 된 그쵸, 겁니다, 그쵸. 여러분.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장마 아닌가요? 제가 장마라고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장마 대비했었죠. 근데 저희가 좀 민망한 상황이 됐어요. 네, 비가 안 오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낮 동안 체감 온도가 최고 33도 이상, 35도가 오른 곳도 많았습니다. 시민들은요, 6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이른 장마가 찾아왔다고 했는데 벌써 장마가 끝난 게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장마 기간이라고 하면 뭐 하루 이틀 정도는 흐리고 비가 내려야 하는데 며칠 동안 계속 흐린 하늘을 보지 못하고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네, 지금은 장마가 아니죠, 원칙적으로. 장마라는 거는 7일에서 15일 이상 계속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되는 게 장마인데 열대성 지금 기압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여기 장마가 아니단께. 이렇게 빛이 난 장마는 없었지 별로. 하면 이틀 비 오고 또 하리나 또 빨리 말리게 좋게 또 빛이 나고 그랬지. 너무 더우니까 나가 다니기도 어렵고 그래 좀 요즘이 너무 더워 진짜. 따가운 게 뜨거워 그냥 따끈따끈해. 습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습하지도 않아. 뜨겁고 따갑고 그렇지. 집에 가면 덥고 8월 한 20일 되면은 되게 뜨겁거든요. 꼭 그때하고 똑같아. 너무 더워 진짜. 계속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유 너무 더워. 비가 좀 왔으면 좋겠어. 조금 맞으면 시원할 것 같아. 장마라도 비를 기다리고 있어 더워서. 네, 시민분들의 말 한 분 한 분 다 너무 공감이 네, 갑니다. 맞아요. 이 인터뷰하는 동안도 많이 더우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저기 딱 나갔는데 등 뒤로 땀이 흐르는 그 기분 아세요? 알죠? 네, 제가 그래서 너무 안 돼서 인터뷰를 하고 제 세차를 했어요. 차의 기분 좀 내려볼까 싶어서 차 온도를 내렸는데 그래도 역부족이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세차하는 거 신박한 방법인데요. 세차도 하고 그 열도 내리고. 근데 그렇죠. 근데 그게 많이 가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더웠어요. 네. 시민들 말대로 지금 뭐 8월 날씨 같습니다. 비가 그만 왔으면 하는 장마 기간에 오히려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이게 상황이 아이러니한 상황이구나 싶어요. 네, 워낙 더운 날씨에 지친 시민들의 바람이었는데요. 남부지방의 경우는요, 구름이 많지 않고 일사량이 높아서 중부층에 비해서 기온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맑은 하늘이 뜨거운 햇살 뜨겁게 더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뭐 장마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기상청이나 학계에서는 장마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2009년부터요 기상청이요 장마 시작 및 종료 시점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의 말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마 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대신 장마 전선이 형성됐을 때 주간 예보나 일일 예보 등으로 장마전에 대한 그 강수 예보를 수시로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시민 인터뷰에 우리나라 날씨가 뭐 아열대기로 바뀐 것 같다라고 말처럼요. 있었죠. 이 우리나라의 여름철 강수 특성이 바뀌고 있으면서 이 장마를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 의미가 없다는 것이 판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마가 아니라 장마 기간 넓게 한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보통 6월 말에 시작해서 7월 하순에 끝났던 전통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장마의 의미가 좀 모호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아열대 기후,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우기 이렇게 정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점점 진짜 변해가는 게 체감이 돼요. 맞습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근데 자칫했다가 이제 6월이어서 아직은 뭐 멀었지 더위 하고 나오셨다가 온열 질환 걸리시는 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요. 온열 질환자 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질병관리청이 5월부터 운영하는 감시 체계에 신고된 온열 질환자가 벌써 320여 명입니다. 또 최근 3년간 전남 지역 온열 질환자가 3배 넘게 불어난 거 나타났는데요. 2022년에는 124명, 2023년에는 222명, 2024년에는 407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늘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폭염 일수가 늘어날수록 온열 질환자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네, 특히 올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 중에요, 30% 이상이 이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돈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열사병이나 열탈진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 잠깐 일을 나가도요 힘이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일도 할 수가 없고 밭에 농사지로 갔더만은 너무 뜨거워서 못해요. 전혀 못해요. 전혀 못하죠 지금은. 장마처럼 비가 오면 특히 뭐 하는 일은 없는데 그래도 뭐 비가 하루 종일 오지는 않잖아요.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일하긴 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막 숨이 가쁘죠, 숨이. 햇볕에 노출되면 숨이 가쁩니다. 지금 6월 달인데 이런 적은 없었죠. 네, 특히 어르신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럴 때 밭일 하시다가 좀 체온 관리 잘 못하셔서 네. 좀 온열 질환 걸리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더운 날이 이어질 예정입니까? 비가 좀 온다 그럽니까? 어때요? 정말 궁금합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는요, 일본의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고온다스번 공기와 강한 햇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더위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기압 영향권에 들더라도요,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내일도 전남 동부 지역에 오후 한때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더라고요. 네, 또 장마라고 할 수 있는 그 장기간 비가 오는 소식이요. 이 소식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장마 전선이라고 있잖아요. 장마 전선이 그러니까 보통 한반도에 가로로 쭉 걸쳐서 그렇죠. 위에서 내려오는 네. 그 기압과 밑에서 밀어 올리는 것과 그렇죠. 이렇게 막 겹쳐서 그 사이에서 네. 비가 계속 오는 거 왔다 그렇죠. 갔다 하면서 이 저기 위에 있는 저기압과 아래에 있는 고기압이 만나면서 부딪혀서 우리 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누가 힘이 더 세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좀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랜 동안 머무르는 게 이 장마 아니에요. 그렇죠. 정체 전선이라고 맞습니다. 하죠. 근데 예. 올해는요, 이 전체 전선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산둥반도에 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북쪽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전남과 비가 내릴 수 있을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과 기혜진 예보관 인터뷰 들어보시죠. 지난 20일부터 우리 지역에 이제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 사실 뭐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마 기간은 한 달 정도가 지속이 되고 또 이 중에서 비가 오는 날은 평균적으로 약 17일 정도 되는데요. 하지만 이는 해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강수일수가 좀 적었던 경우를 보면 2018년, 2021년에는 9일 정도로 좀 적었던 해도 있었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이 중국 내륙에서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아열대 고기압이 영향을 주면서 폭염이 나타나고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내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이 아열대 고기압이 강화되면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에는 북쪽으로 좀 기압골이 지나면서 정체전선이 남아할 가능성이 있는데 열대 지역에 지금 태풍의 씨앗이 되는 열대 요란들의 발달 여부와 또 그 이동 경로에 따라서 정체전선 남하 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강수의 변동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기상청의 입장 듣고 오셨습니다. 기상청도 참 이게 뭐 예보라고 하기가 좀
예보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날씨가 계속 변동이 되고 있고요. 예상했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일주일 정도 빨리 시작된 거였잖아요. 장마가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간 겁니다. 장마 전선이요.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남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언제 이게 남하하고 언제 비가 올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장마가 언제까지 될지도 예측 못하는 거죠. 네. 작년 같은 경우에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7월 한 달 내내 비왔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이제 내일부터 7월인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저희 휴가도 가고 또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면서 건강 관리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출을 자제하거나 외출하기 전에는 미리 기온 확인하시고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빛을 차단하고요. 또 충분한 휴식과 또 수분 섭취 등 폭염 대비 건강 수치 잘 지켜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책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도정 이야기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첫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전남도가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고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지난 26일 김용록 전남도지사는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우뚝 섰다며 앞으로 민생, 재생에너지, 첨단산업, K컬처, AI 첨단 농업, SOC 등에 집중해서 더 큰 도약을 이루겠다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예. 그동안 전남도는 예산 13조 원, 투자 유치 28조 원, 수출 7억 8천만 달러, 관광객 6,300만 명을 달성하며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석유화학 철강산업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1조 3천억 원 발행 등 실질적 민생 체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에너지 전환, 첨단산업 육성, K컬처, 미래 트렌드 창출, 농업 스마트화, SOC 확충, 기본소득 선도 등 전남의 미래 발전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예. 김용록 지사는 전남의 위대한 저력을 보여준 도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꿈이 현실이 되고 도민의 행복이 전남의 기쁨이 되는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더 크고 위대한 전라남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영록 도지사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과 타운홀 미팅도 가졌었는데 전남에 대한 관심 또 도지사님에 대한 관심도 이번 기회에 좀 전국적으로 커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아쉽게 느끼신 도민분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 앞으로 정말 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정부와 협력해서 지역의 또 도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뭔지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남도 역시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의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됐습니까? 네, 전남도는 새 정부 추경안에 총 14개 사업 6,02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예. 전남도는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추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김용록 도지사를 중심으로 사전 대응 TF를 가동한 결과 정부 주도 사업과 별도 지역 현안 사업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국민 민생 지원금 3,570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428억 원,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34억 원 등입니다. 예. 특히 SOC 분야에서는 전체 추경 예산 규모인 7,134억 원의 20%인 1,460억 원을 확보해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전남도는 이번 추경 확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정부 안에
미반영된 지역 현안 사업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전남 농수산식품이 해외에서 인기를 꾸준히 끌고 있다고 하는데 수출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계속? 네, 그렇습니다. 전남의 농수산식품 수출이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지역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5월 말까지 수출액은 3억 5,359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가 증가했습니다. 예. 전국 평균 증가율인 8.2%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김 수출액이 1억 8천만 달러, 쌀은 2,800만 달러, 오리털이 1,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예.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김, 쌀, 전복 같은 주력 품목은 물론이고 가공식품 분야까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장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가운 소식 들어봤고요. 자, 광양시가 미래 산업을 향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비전들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네, 지난 24일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양에서 열린 정책 비전 투어에서 광양시를 철강산업, 2차 전지, 그리고 글로벌 물류 중심의 신성장 거점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광양시는 최근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전남의 유일한 도시인데요. 2차 전지 산업과 스마트 항만, 청년 창업 등 여러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예. 이날 정책 비전 투어에서는 광양시가 미래 K 첨단 산업의 심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7대 비전으로 글로벌 철강 산업 선도, 2차 전지 특화 도시, 글로벌 물류 중심지, 광양만권 교통 허브, K 관광 도시, 벤처 창업 허브 도시, 미래 산업 육선 등을 제시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광양이 첨단 산업과 생태 환경, 문화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 산업과 삶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6월의 마지막 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위 속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7월에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